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폭락, 경기 침체, 지금이 부동산을 사야 할 시점이다. 역발상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 악재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한 각종 부동산 세금, 재산세, 종부세 등의 인상, 그리고 경기 불황,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악재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소상공인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호프집에서 점심 장사를 해가면서까지 근근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폐업률도 지금 8, 90% 이상이 되어지고 대출로서 근근히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실제로는 담보대출 자체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시점에 과연 우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해야 맞을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팔거나 구입할 때의 투자 손실은 경기 정책의 탓이 아니라 내재 가치,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가 큰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팔았거나 내재 가치가 적은 부동산을 구입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내재 가치가 큰 부동산인 줄 알고 모르고 팔았다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어져서 그 가격에 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은 절대 그 가격에 어떻습니까? 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의 어떤 가치 투자를 할 때는 내재 가치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럼 내재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이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내재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입지로서의 가치, 그 부동산의 희소가치, 그 부동산으로서 창출되는 미래 수익의 가치,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가 아주 좋다든지 어떤 부동산이 그 입지로 인해서 어떤 희소성을 가진다든지 지금은 수익이 제대로 창출되어지지 않지만 미래에 엄청난 수익이 창출될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정책의 변화로 부동산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금리의 인상, 금리의 인하, 부동산이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경기가 어떤 사이클인가 하는 부분, 그죠? 이런 부분도 부동산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재 가치가 큰 부동산은 특징이 불황기에도 하락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호황기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되어지는 그런 가치를 가진 부동산이 내재 가치가 큰 부동산입니다. 이런 내재 가치가 큰 부동산은 장기 보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와 내재 가치를 비교할 때 현재 가치가 8억이라도 내재 가치는 10억일 수도 있고 12억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이런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황기 때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해박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는 상가, 토지면 토지, 그죠?
내가 어떤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부동산의 가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구입 후 이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단타로 매도하거나 단타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짧은 시간에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을 사고 또 얼마 안 돼서 파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단타라고 하죠. 그죠? 이러한 단타로서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치 투자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단타로서 어떤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큰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분산 투자는 경영학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이렇게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어떤 가치 투자, 내재 가치를 가진 부동산에 가치 투자를 하는 방법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상관계수가 낮은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해서 한 상품이 올라갈 때 다른 상품은 떨어지거나 한 상품이 떨어질 때 다른 상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위험 부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분산 투자입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를 해야 부동산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금 3억을 가지고 있을 때 1억은 아파트, 1억은 상가, 1억은 토지에 투자를 했는데 이 세 부동산의 수익률이 10%다. 10%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3억의 투자 수익률은 30%가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3억을 내재 가치가 가지고 있는 상가나 토지 아니면 아파트에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이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10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 수익률이 더 증대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 투자 방법은 바닥이 아닌 무릎에서 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부동산의 침체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이 부동산을 매수해야 될지 이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부동산 이론에서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란 말이 있죠. 그죠? 특히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가 불황기 때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너무 저점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일 경우에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무릎에서 사도 어떻습니까? 수익률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불황기라고 해서 어떤 부동산을 매도만 하고 매수를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경매라든지 금매라든지 아주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해안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 내재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저점에서 매각을 하면은 충분한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한 어떤 가치 투자로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